최상위권 전국 자사고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외대부고, 민사고 이런 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안 돼요. 어차피 일반고 가도 1등급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어디 가요, 우리는? 지금 중학교 때 있는 일반고 가도 돼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뭐냐면은 부동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전국 단위 자사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국영수 사과가 들어가고 전 과목이 들어가는 학교가 있어요. 그거는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교는 그 입학 요강 요런 쪽을 들어가셔서 전형 요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후보로 놓은 그 학교들이 어떤 과목이 들어있는지를 보시고 그 과목은 적어도 A를 다 맞을 각오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B가 하나라도 있으면 사실 보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 자사고들은 대부분 2대1이 다 넘어요, 경쟁률이.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얼마나 몰리냐? 그때 2대1에 끊길 내신이 어디서 끊길 것이냐는 매년 다르고 항상 뚜껑 열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맘 편히 나 일반고 1순위 포기하고 쓰는 건데 라고 생각을 하실 때 억울하지 않으시려면 그 학교에서 보는 A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준비를 하시고요. 들어가고 나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원점수도 만점에 가깝다. 이제 거의 98, 99, 100의 A를 다 받고 있다. 그럼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내신 습관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학생이에요. 지필에서도 거의 실수를 안 하고 수행에서도 평가 기준을 거의 놓치지 않고 꼼꼼하게 다 맞추는 그 습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신 습관 잘 갖춰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과를 갈 거면 자사고가 일반고랑 내가 선택하는 과목이 일반고랑 크게 다르지 않으면 자사고 간 게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가 조금 더 열심히 깔아놓은 그 교과들을 선택을 하려면 그거에 맞는 준비, 이제 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이과 가려면 그런 공부를 조금 이제 더 깊이 있게 이제 신경 써서 해야 될 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저는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잘 됐다. 수학과학도 얘가 상당히 가서도 간 보람 있는 정도의 내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내신 습관도 좋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도 어지간한 건 실수 안 하고 정말 모르는 것만 하나 틀리고 요럴 정도다 라고 한다면 최상위권 자사고 도전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아닌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조금 전교 1등이 1.5등급까지는 나올 수 있는 학교로 자사고를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유불리가 갈려요. 아쉽게도 이제 그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남학교가 좀 있는 편인데, 그러니까 남녀 공학 이제 있더라도 여학생 비중이 그 기숙사 때문에 여학생 비중을 조금 더 적게 뽑는다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특히 여학생들은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해당 학교에 보는 내신은 다 올해일을 꼭 맞도록 꼭 좀 이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고 중에서 한 전교권이 1.5 이내에 들어가는 그런 자사고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사고는 어느 정도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은 교육특구의 리딩 고등학교 있죠.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특구에서 이제 아주 잘하는 일반고 정도로 이제 내신의 그런 그 치열함 같은 경우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대신 공부를 하면 이렇게 막 민사고나 외대부고나 이런 특이성이 있는 학교보다는 그래도 공부를 하면 올라가는 맛은 있다. 아주 열심히 하면 올라가는 맛은 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몰려있는 민사고 외대부고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 맛을 보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 이제 민사고, 외대부고 이런 학교들의 특징은 전교 1등이 바뀐 내신으로 하면은 한 1등급 초반 정도에서
좀 형성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1등급을 찍을 수 있는 자사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신 습관은 잘 갖춰져 있는데 좀 수학과학 공부는 좀 많이 못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다 잘 갖춰져 있는 학교에 가기보다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1.X 등급, 그러니까 한 그 개정 내신으로는 10% 정도 이제 1.0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자사고를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학과학 공부는 되게 잘 돼 있는데 A가 다 막 90점, 91점, 92점 A다 라고 하는 경우에도 저는 최상위권 전국 자사고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외대부고, 민사고 이런 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은 게, 거기 애들은 실수도 안 하고 공부도 많이 한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수를 안 하는 거를 연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최대한 실수를 안 하는 연습을 하고 수학, 과학 안 까먹게 리마인드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조금 더 내신이 수월한 자사고를 선택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이 이제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이 중에서 내가 어디로 가나요 하고 이제 마인드맵처럼 이렇게 퍼져 있는 거, 분포도로 이렇게 하나하나 가는 거를 말씀을 카테고라이즈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영재성 검사가 준비가 안 됐는데 2학년 겨울방학 때 갑자기 영재학교 잘하는 애들 보니까 다 영재학교 준비하네. 나도 수학과학 잘하는데 해볼래. 안 돼요. 네, 그런 친구들은 아주 소수예요. 그러니까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해서 되는 친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정말 소수예요. 애초에 수학, 과학에 대한 공부 그릇도 크고 충분한 학습량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재성 검사라는 툴을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공부해서 합격하는 거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 거진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재성 검사 준비 안 했는데 영재학교 간다? 안 되고요. 그리고 수학, 과학을 내가 정말 관심 있어가지고 고등과정까지 내가 스스로 공부를 막 한번 쫙 해봤다. 이런 친구 아니고 그냥 내가 국어, 영어, 사회에 B가 있는데 수학, 과학은 잘해서 과학고 한번 써보고 싶다. 근데 이제 조금 그냥 내신 잘 나오고 수학과학 공부를 더 막 깊이 있게 해보진 않았다. 이런 친구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학고는 수학, 과학을 고등과정까지 자기가 쭉 한번 공부를 해본 친구들이어야 그 커리를 따라갈 수 있어요. 커리큘럼이 1학년 때 고등과정을 다 끝내는 커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 그리고 그러면 아까 그 영재학교 이거 안 돼요? 과학고 이거 안 돼요? 라고 했었던 친구들, 그럼 어디 가요 우리는? 라고 한다면 이과다. 근데 이제 내신은 내가 얼추 다 A를 받았다 라고 한다면 이제 자사고에서 이과 쪽으로 가거나, 내신이 안 되어 있다 라고 한다면 일반고에서 이과에서 잘할 준비를 해야죠. 남는 시간 동안. 그러려면은 일반고에서도 교육특구 사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내신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신 습관도 이제 100점에 가깝게 맞는 내신 습관으로 계속 끌어올려 줘야 되는 거고요. 지금 B를 받았다? 어휴, 큰일 났네. 왜 B를 받은 거지? 왜 이렇게 많이 깎인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90점 초반, 그 다음엔 90점 중반, 그 다음에는 뭐 90점 후반, 이런 식으로 계속 레벨업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과를 갈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전공이랑 관련된 수학, 과학 공부도 추가로 더 해야 돼요. 그래야 일반고에서 내신을 안정적으로 따면서 비교과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문과다라고 하는 경우에는요, 교육특구 산다 라고 하면은 어차피 일반고 가도 1등급을 보장받을 수 없으니까 외고나 국제고를 추천한다. 그 중에 국영수 사과가 고루고루 다 A고 이과 머리도 좀 있다 라고 한다면 국제고, 문과 성향이 짙다 라고 한다면 외고. 그런데 국제고랑 외고는
영어가 안 된다면은 그냥 내신 A는 받았는데 그냥 내가 생각할 때 와, 저기 저렇게 외국어 실수 많은데 가가지고 내가 영어로 이렇게 좀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안 된다면 그냥 일반고를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지방권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중학교 때 지방에 있는 일반고 가도 돼요. 굉장히 좋은 메리트가 뭐냐면은 부동의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교육특구보다 훨씬 높다. 그러려면 뭐가 되어야 하냐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내신 습관을 키우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만점에 가까운 A를 받는 연습을 중학교 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대학에 갈 때 필요한 과목들, 그 수능부터 해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와서 그럼 난 수학은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고3 기준으로. 그러면은 이제 지금은 어디까지 하는 게 그게 좀 연습이 되는 거지? 라는 거를 로드맵을 짜가지고 공부를 미리 한다면, 그래서 지방 일반고에 가가지고 1.0 부동의 1.0을 찍고, 그러면은 그 지방 일반고도 당연히 선생님들이 1등급 학생들이 우리 학교에서 가장 이제 좀 밀어주면은 잘 갈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밀어주세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내신도 챙기면서 수능도 이제 봐야 되니까 수능도 어느 정도 챙길 수 있으면서 비교과까지 챙길 그런 여유가 있으려면 내가 중학교 때 내신 습관도 기르고 공부할 학습량도 채워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교 선택에 대해서 총정리를 하기 위해서 영재학교 특목고, 자사고 전체적으로 총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약간 자랑인데요. 레벨 테스트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꼼꼼한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를 그냥 맞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 친구가 어떤 공부 습관이 있는지, 어떤 뭐 이제 이 친구는 계산 실수를 조금 하는 친구인지, 문제를 조금 잘못 읽는 패턴이 있는지, 어떤 게 약점인지, 그리고 단원에서 어떤 개념들이 조금 아직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빵꾸로 약간 허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메꿔줘야 된다든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저희 그 레벨 테스트가 나와서, 사실 홈스쿨링을 하시면서 그냥 레벨 테스트로 이제 확인하시는 어머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어머님들도 굉장히 정기적으로 오셔서 레벨 테스트를 보시는 그런 학원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시면 교육 철학도 우리랑 좀 맞는 것 같고 방향성이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레벨 테스트 신청도 추천드립니다.